기존 레이드는 일반 모드만 존재해서 클리어하기 전까지 스토리를 볼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는데, 이번에 추가된 스토리 모드 덕분에 전투력이 일반 모드에 딱 맞거나 모자라거나 공략을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토리를 빠르고 막힘없이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토리 모드만으로는 패턴 학습이 안 된다는 점이 살짝 아쉽긴 했지만, 일반 모드에서 트라이하며 직접 공략하는 레이드 본연의 재미를 생각해보면 스토리 모드는 오직 스토리 감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더라고요. 결론은 스토리 모드가 없었던 지난 업데이트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다는 후기입니다. 먼저 에피소드별로 재밌거나 인상 깊게 느꼈던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92에서는 슈퍼 글리터가 등장하고 글리터들이 강해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서브섹터에서 만난 엘프 삼총사가 엘수색대에게 감화되어 네블론을 탈출하기 위해 협력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프리제, 페타, 플랑, 엘프 삼총사의 첫 등장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장난스러운 언행으로 첫 인상이 가벼운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오스에서 넘어온 엘프들의 후예라는 배경과 어쩌다 이곳 네블론까지 오게 되었는지의 사정까지 알게 되니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캐릭터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엘수색대가 이들에게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라비가 슬픈 것과 나쁜 것은 달라, 슬픈 건 흘려보낼 수밖에 없지만 나쁜 행동은 그만둘 수 있어 라며 충고를 하는데, 이때 잘못을 인지하고 감화되는 엘프 삼총사를 보고 있자니 앞으로 엘수색대의 여정에 또 등장할 캐릭터들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행과 떨어져 있던 이브가 글리터 사령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글리터 사령관은 현재 원인 불명의 병으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문득 그동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공존과 상생을 선택하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근데 마침 침입한 인간 일행의 동료였던 이브를 인질로 삼으면서 이브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엘수색대를 지켜보며 그 의문이 해소되는 순간을 목격할 기회가 생기게 되죠. 글리터 종족은 힘으로 유지되는 뭔가 뒤틀린 동료애, 그러니까 동료애가 있긴 한데 힘이 없으면 동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동료애인 거죠. 글리터들의 이런 동료애는 인간과 엘수색대가 추구하는 동료애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반대의 이념을 가진 인물인 사령관과 이브의 대화를 통해서 작가가 엘수색대가 추구하는 동료의 의미를 더 강조하려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사령관에게 납치되어도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글리터들의 뒤틀린 동료애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엘수색대 내에서도 글리터의 동료애와 대척점에 서 있는 신념을 지닌 인물인 이브가 적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둘의 대화는 차분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에피소드 93에서는 연금술과 생화학병기 연구소에서 풀려난 실험체 엡실론과 글리터 사육사를 만납니다. 잔혹한 실험으로 생물도 생체병기로 만들려고 하는 글리터 종족이지만 그 중에서도 전쟁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육사 같은 글리터도 존재했습니다. 사육사는 실험체를 슈슈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엘수색대에게 항복했는데, 그동안 글리터의 잔인하고 절대적인 적으로서의 모습만 보다가 이런 온화한 성품의 글리터를 보게 되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글리터 종족도 모두가 잔인한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면서도 슈슈와 사육사가 훗날 연구소를 탈출해 자유를 찾아 떠났다는 퐁듀의 말이 진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이브와 글리터 사령관이 있는 사령실에서 이브는 네로에게 하이반의 전원을 전달하면서 헬퍼트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대화에서 헬퍼트의 반응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누명을 풀 때까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 자신을 찾는 사람을 만난다면 포기하라고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나아갈 사람은 나아가야 한다며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여기서 약간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함이 밀려왔는데, 아마 아렌이 그랬던 것처럼 헬퍼트도 정신을 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헬퍼트와 재회하는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가요? 청이 헬퍼트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당장 알고 싶은데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이 와중에 프리드리히는 글리터 사령관에게 마조광의 행방, 엘과 마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령관이 이 정보를 듣고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하는데 저도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원치 않는 정보를 알게 된 글리터 사령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프리드리히가 건네준 마계의 주인들의 물건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럽게 새로운 복선과 정보들을 마구마구 던져주면서 이야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에피소드 94에서는 고조되는 분위기를 이어서 이브를 구하기 위해서 사령관에게 향하는 엘수색대의 앞을 글리터 장수 맥베스가 가로막는데요. 맥베스는 침공 당시 사로잡은 인간 포로들을 교단에게 넘겼다며 엘수색대를 자극하지만 엘수색대에게 형제에 대한 자격지심을 들켜서 역으로 자극받고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악하는 맥베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등장하는 오웬. 교단 소속이 된 오웬은 엘수색대 일행의 추궁에 상대해주지 않고 그런 오웬을 발견한 레이븐은 바로 오웬에게 달려듭니다. 여기서 잠깐. 이때 레이븐과 오웬이 나누는 대화가 이번 파트 1 에픽 퀘스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꼭 퀘스트 이벤트 씬의 볼륨을 높이고 감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오웬과 재회한 레이븐은 과거를 언급하며 후회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오웬이 교단의 실험쥐가 된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속을 알 수 없었던 오웬에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웬의 진심과 진의가 무엇인지 절규하며 물어보는데 오웬은 이런 레이븐의 절규에 동요하다가 사령관실의 반대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동요하는 오웬의 모습은 레이븐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 이미 돌이키기에는 서로가 걸어온 길이 너무 많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세리스가 만들어줬던 기회와 오웬의 진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레이븐처럼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뭘까? 네, 물론 에픽 스토리를 다 감상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일단 진짜 재밌다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아직 풀리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복선들이 추가되었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복선들이 추가된 만큼 기존에 궁금했던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은 다행이었지만 다음 에픽 퀘스트가 업데이트될 때까지의 간격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기 힘든 점이 아쉽습니다. 남은 의문들은 다음 에픽 퀘스트를 더 즐겁게 감상하기 위한 관전 포인트로 잠시 미뤄두어야겠네요. 이번 파트 1 에픽 퀘스트의 단연 하이라이트였던 레이븐과 오웬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중단됐지만 아직 글리터 사령관 이야기가 남아있으니까요. 파트 2 업데이트에 어떤 이야기의 결말과 시작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증과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8월 27일 업데이트를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는 후기입니다.